안녕. 인체 운동의 이론적 해석 소리. 한국말로는 내기 쉬운 대로 이론적 해석 소리는 Formulating Differential Equation. 이걸 방식을 만들고 뭘 베이스로 하냐? 이걸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Infinitesimal Systems and Control Volume.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발륨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작은 컨트롤 발륨을 이용했을 때는 식이 미분적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챕터 5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운 컨저베이셔널 매스나 인터넷 제일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발륨을 이용을 했는데 그 컨트롤 발륨을 굉장히 작은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은 미분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컨저베이셔널 매스죠. 그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주 작은 컨트롤 볼륨으로 잡았을 때 어떤 식의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작은 컨트롤 볼륨을 잡았을 때 이제 이 식을 유도할 때는 이제 굉장히 작은 컨트롤 볼륨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적으로 해석을 할 때 추가적인 미분적인 형태의 식을 만들 때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Continuum Assumption. So continuous function of space coordinate type. 다시 말해서 미분 형태가 나오니까 continuum assumption. continuum이란 뭐냐면 이제 연속체를 얘기합니다. continuum은 한국말로 연속체예요. 연속체 assumption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continuous function of the space coordinates and time. 그래서 왜냐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식의 형태는 미분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을 취했을 때 이제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런 어썸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티뉴 어썸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컨트롤 발령을 한 거랑 컨트롤 발령을 이용해서 저런 질량 보존의 법칙을 표현한 동일한데 단지 컨트롤 발륨을 굉장히 작게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인 어썸션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연속체 가정이에요. Continuous Assumption. 그래서 Continuous Assumption의 뜻은 뭐냐면은 Continuous Function이에요. 연속적인 함수입니다. 뭐에 대해서? 스페이스와 타임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배운 직각좌표계에서의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봅시다. 시스템에서의 질량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컨트롤 볼륨과 컨트롤 서피스를 표현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컨트롤 발륨과 컨트롤 서비스를 계속 여러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챕터 5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컨트롤 발륨에 적용한대요. 어떤 컨트롤 발륨이냐면은 아주 작은 미세한 컨트롤 발륨으로 그래서 각각의 변의 길이는 이렇게 dx, dy, dz처럼 굉장히 작은 이런 미소 체들 이런 미수 체적의 컨트롤 발륨을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발륨과 컨트롤 서비스입니다. 이 컨트롤 발륨이 굉장히 작은 그런 질량 매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 1초당 컨트롤 서비스를 통해 흘러나간 질량 유량의 합입니다. 이거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빠져나간 질량 유량이에요. 우리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질량 유량이라고 그랬죠? 그걸 전체 서피스에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접근하면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빠져나간 질량 유량. 이게
빠져나간 질량이라고 이렇게 되고, 그걸 컨트롤 서피스에 접근을 하면은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빠져나간 질량이 됩니다. 자, 테일러 익스펜션은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값을 알고 있을 때 그 기준값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에서의 기준값에서부터 일정 거리에 떨어진 부분에서의 값을 갖다가 요 익스펜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x0일 때 fx0 그리고 델타 x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익스펜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f'의 델타 x, f' 더블 프라임 나누기 2 팩토리얼의 델타 x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델타 x가 굉장히 작으면은 제곱이나 세제곱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여기서 사용하는 익스펜션의 범위는 여기 델타 x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델타 x만큼 움직였을 때 보정값을 우리가 여기까지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테일러 익스펜션하고 이제 컨트롤에서 빠져나간 질량이랑 그래서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장 굉장히 작은 이런 직립면체 형태의 컨트롤 밸류를 잡았을 때 그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면이 6개이기 때문에 각 면에서 나오는 질량이량을 갖다가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6개 면에 나오는 질량미량을 계산하고 그걸 다 더하면은 이 전체 면적에서 나오는 질량미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x 방향의 음해면을 봅시다. x 방향의 음해면은 여기서 density하고 UVW는 다 중앙에서의 값이에요. 근데 x 방향의 음해면은 중앙에서부터 2분의 dx만큼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떨어진 만큼 보정을 해줘야겠죠. 무슨 식을 이용해서? 무슨 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줘요? 테일러 익스펜션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2분의 dx만큼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보정을 해준 거예요. 요거는 중앙에서의 덴시티와 속도 성분의 값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면에서의 덴시티와 속도 성분을 알고 싶죠. 그러면은 중앙의 값을 알고 있는데 2분의 dx만큼 왼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에서의 이 값을 알려면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물론 제곱, 세제곱 텀도 있지만 2분의 dx가 워낙 작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첫 번째 항만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 자, 그래서 그런 여기서의 요것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density 값, density 그리고 velocity 그리고 surface vector 이 세 개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surface vector는 당연히 dy 곱하기 dj에다가 방향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가 곱해질 거죠. 그리고 density 값은 이렇게 보정을 해줬고 중앙에서 답은 중앙 값이고 중앙에서 떨어졌을 때 보정해주는 항이죠. 이것도 중앙에서의 velocity고 중앙에서 이 마이너스 2분의 dx만큼 떨어졌을 때 보정해주는 항이죠. 그래서 이건 다 왼쪽 면에 있을 때의 density 값과 velocity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density에는 얘를 집어넣고 velocity에는 얘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물론 v와 w, y 방향과 g 방향도 있겠죠. 근데 y 방향과 g 방향은 이 surface vector하고 inner product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j하고 inner product i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값이 어떻게 돼요? j inner product i는 값이 j하고 i inner product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k도 0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velocity 성분, 속도 성분 얘기할 때 유방향의 성분만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이것까지 언급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 surface vector랑 inner product를 취하면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 치해서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걸 다시 풀어헤 치면 이렇게 되는데 이 dx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dx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식의 형태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작은 컨트롤 발륨의 왼쪽 면에서 나오는 질량이라는 값이죠. 질량이라는 항상 요거를 계산해야 되죠. 이제 보정값을 보정항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형태에서 이제 질량이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질량이론의 속도 중요한 빠져나가는 질량이론을 계산할 때 중요한 속도 성분은 이 면이 어떤 속도 성분이에요? 수직한 면이니까 그래서 x 방향의 속도 성분만 여기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면은 다 어떻게 돼요? 이 면에 이거는 이것과 이제 같은 방향이죠. 이 면의 수직한 방향과 같은 방향의 속도 성분이고 이거는 서로 수직한 방향이니까 다 0이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질량이론에서 중요한 속도 성분은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여기서는 지금 x 방향의 속도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방향의 음해면에서 빠져나가는 질량미감을 식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 양의면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면을 계산하면은 서피스 벡터가 일단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니까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도 아까는 마이너스 2분의 dx였는데 이거는 플러스 2분의 dx니까 플러스 2분의 dx 요 항이 고정항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이제 x방향의 성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x방향의 성분이 이 면의 수직한 방향과 동일한 방향.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의 또 수직한 방향들은 아무런 질량 위량을 뽑아낼 수가 없겠죠. 반드시 수직한 방향의 동일한. 그게 바로 x방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벨로시티. 이건 지금 요 면에서의 요 위치에서의 덴서티와 속도 성분입니다. 떨어져 있기 마이너스 2분의 dx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보정항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줬죠. 요 보정된 요 값들이 요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덴서티가 이 안에 들어가고 SS2는 오른쪽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x 방향의 양이면. 그리고 여기서 덴서티는 여기에 들어가고 벨로시티는 이 안에 들어가고 서피스 벡터는 그리고 물론 JK는 서피스 벡터랑 수직을 이루니까 다 0이 되고 요것만 남게 되겠죠. 요거랑 dy dt i 그래서 계산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제곱편이 나오니까 얘는 이 텀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립니다. 요거는 x 방향의 양의 면에서 나오는 질량 미량이 되고 요 밑에 거는 x 방향의 음의 면에서 나오는 질량 미량이고 요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이거는 없어져 버리고 요거는 항이 똑같은데 두 개를 합치니까 요 이 값들이 다 없어져 버리겠죠.
일단 5분,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복습을 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dx, dz. 그래서 dx, dz, j가 서비스 벡터예요. 또 위쪽에서의 덴서티는 중앙에서의 덴서티에서 보정을 해줘야 되죠. 보정한 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정은 어떻게 되냐면 얼마만큼 위로 움직였느냐? M의 기완만큼 위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정항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2분의 기완하고 떨어졌을 위치에 덴서티가 또 성분값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y방향 속도 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y방향 속도 성분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덴서티를 구했을 때 여기다 집어넣고 벨로시티를 구했을 때 여기다 집어넣고 서비스 벡터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표현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이 속도 성분이고 나머지 속도 성분은 보정을 해주지만 별로 의미는 없다. 자, 그래서 J와 J만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곱 표현하는 거 얘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생략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는 G랑 B가 됩니다. 이제 얘가 위로 향하는 거고 얘가 아래로 향하는 거고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돼? 값이 어떻게 돼? 이거는 이 아래는 합치면은 나오게 되죠. 이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가 사라지고 y 이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가 사라지고 자, 그래서 x 왼쪽 오른쪽 그리고 y 방향의 아래 위 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나오는 질량이력을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G 방향을 이제 특별히 하진 않고 왜냐면 이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위 여기에 대해서 다 우리가 구했죠. 근데 이제 요거 G 방향의 것은 그 백, 뒷면과 앞면에 대한 것은 이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바로 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직립매질, 컨트롤 매질 6개의 표현에서 나오는 질량 이량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컨트롤 서비스 전체에 컨트롤 서비스 전체에 빠져나간 질량 이량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6개를 다 각 면에 대해서 질량 이량을 구했으니까 전체 면적에 통해서 빠져나간 질량 이량을 계산하려면 그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전체 면적을 통해서 빠져나간 질량 이량. 그럼 우리가 각각 구한 질량 이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하면 되고 그걸 다 더하게 되면은 얘는 서로 캔슬할 수 되고 요 위 아래는 동일하기 때문에 2분의 1이 사라지고 동일하기 때문에 2분의 1이 사라지고 2분의 1이 사라져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요 미분 형태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합칠 수가 있죠. 요 미분 형태로 간단하게 합칠 수가 있고 요 미분 형태로 간단하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건 일반적인 컨트롤 발령을 잡았을 때 형태고 아주 작은 컨트롤 발령을 나타냈을 때는 바로 이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컨트롤 발령의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컨트롤 발령일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컨트롤 발령이 굉장히 작으면 이런 식으로 발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서비스를 통해서 나오는 총 질량 이량의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컨트롤 볼륨이 굉장히 작은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형태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미소 체적에서의 컨트롤 관련해서의 그 컨트롤 서비스를 통해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쪽은 이렇게 되고 그럼 이쪽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서피스는 이렇게 됐습니다. 컨트롤 서피스 통해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은 이렇게. 자, 그럼 왼쪽 면을 봅시다. 왼쪽 로항을 보면은 컨트롤 볼륨이 되는 건데. 자, 컨트롤 볼륨에 쓰고 덴서티를 하는데 이 지금 컨트롤 볼륨은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럼 그 안에 덴서티의 변화량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너무 작으니까. 그럼 이 덴서티가 거의 상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수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 내보내요. 그럼 얘를 다 밖으로 내보내면은 그런적으로 컨트롤 볼륨에 최적을 적당한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DX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게 거의 상수라고 볼 때 굉장히 미수 최적이기 때문에 덴서티 별에 거의 없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스피드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예요? 컨트롤 볼륨에 최적이 돼서 DX, DY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x, dy, dg가 되고 여기 덴서티고 이제 dx, dy, dg가 어떻게 돼요? 상수니까 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dx, dy, dg가 되고 이런 형태가 이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런 형태가 되고 요거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거를 갖다가 쭉 더해주면 요거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일반적인 컨트롤 볼륨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주 작은 컨트롤 볼륨, 미소 최적의 컨트롤 볼륨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의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건 일반적인 형태의 표현이고 이거는 굉장히 작은 미소 최적인 경우에 표현할 수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dx, dy, dg는 0이 아니니까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뭘 나타내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dx, dy, dg가 갖다가 밖으로 뽑아냈을 때 묶어져서 나온 항이죠. 밖으로 묶어서 내보냈을 때 나온 식이죠. 근데 dx, dy, dg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직각좌표계에 적용되는 미분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갖다가 이렇게 미분 형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미분 형태로 표현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식을 의미한다. 이 식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표현한 미분 형태의 식. 질량 보존의 법칙을 표현한 미분 형태의 식이 바로 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는 식인데 컨트롤 볼륨을 이용해서 작은 컨트롤 볼륨을 이용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질량 보존의 법칙의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현재 뭐예요? 컨트롤 볼륨을 미소 측정을 잡았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뭐가 만족을 해줘야 돼요? 컨티뉴 어퍼미션.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뭐예요? 이게 다 미분 형태잖아요. 미분 형태라면 펑션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컨티뉴스 해야 되죠. 그래서 만족하고 미소 측정을 굉장히 작게 잡았을 때 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식은 이렇게 미분 형태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한 3분 정도 시간이 될 테니까 이해를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컨티뉴어스 모션하고 미소 최적 미소 최적의 컨트롤 발령을 합치니까 그런 형식을 의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컨티뉴어스 모션과 미소 최적 컨트롤 발령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의 식을 의도할 수 있고 이것은 다 뭐예요? 컨티뉴어스가 있는 거죠. 컨티뉴어스 모션은 왜 필요하냐? 이게 전부 다 미분 형태잖아요. 컨티뉴어스 모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펑션 of 스페이스 앤 타임이죠. 자, 질문 없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나타내는 미분 방정식. 질량 보존의 법칙. 미분형 방정식.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은 아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나타난 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미분 방정식, 질량 보존 법칙의 미분 방정식 형태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의 미분 방정식 형태.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간소화를 시켜봅시다. 자, 여기 이제 밸런스 벡터고, 여기는 UVW는 방향의 속도성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간섭표 곱하면은 여기 간섭표 앞에 들어갑니다. 자, 위에 걸 봅시다. 위에 걸 보면은 얘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하는 다시 말해서 왜 이너 프로덕트죠? 밸런스 벡터랑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다면 그 이유로 밸런스 벡터에 다이버전스를 취한다는 거고 그건 뭐예요? 요걸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공수 시간에 배웠죠? 이건 어떻게 돼요? 하고 이너프가 얘와 얘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얘하고 얘 여기로 들어가고 얘하고 얘 여기로 들어가고 얘하고 얘 여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얘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그런데 바로 얘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 형태는 요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 형태는 요거를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요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매우 간단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지금 요 다이버전스 형태를 취해가지고 더 시계 형태를 축약시킨 거예요. 그래서 벡터 또는 벡터
벡터 형태의 질량 보존의 법칙. 벡터 형태는 바로 여기 이제 벡터 들어가 있죠. 이렇게 벡터 형태의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럼 미분 방정식이고 여기다가 이제 벡터 형태로 바꿔서 더 추작을 시키는 거예요. 자, 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국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벡터 형태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하나씩. 이거는 미분 방정식 형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이거는 벡터를 포함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다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스페셜 케이스를 봅시다. 정상 상태. 정상 상태는 뭐예요?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이 0이 되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시간에 대한 미분 한 건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죠. 얘를 갖다가 얘가 0이라는 이런 조건을 줘요. 도형적으로 요놈이 0이거나 또는 이거 벡터 형태의 요놈이 0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상 상태에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의 식입니다. 정상 상태 질량 보존의 법칙의 식이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서 왔죠. 요거는 여기서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컨트롤 서비스 전체 컨트롤 서비스에서 빠져나간 질량이라는 거고요. 자, 또 봅시다. 여기서 ds, dy, dg는 지금 미소 체력의 미소 체력이라는 것의 체력이죠. 그러니까 부피죠. 그걸 갖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이게 지금 볼륨이죠.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걸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럼 요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요 컨트롤 서피스에서 빠져나간 진단 기간에 뭘 하는 거예요? 미소 체력의 부피. 컨트롤 발륨의 부피가 나는 거예요. 이거 컨트롤 발륨이 좀 굉장히 작은 컨트롤 발륨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나타내냐면 단위 최적당. 이게 단위 최적당이 왜 그러냐면 최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단위 최적당 빠져나가는 발산되는 질량 유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거가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항, 다시 말해서 요 항은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단위 최적당 빠져나가는 질량입니다. 단위 최적당 얼마만큼의 질량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체 최적이 아니라 단위 최적당 빠져나가는 또는 발산되는 질량입니다. 발산되는 질량. 단위 최적당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이 바로 이 놈을 그러면 굉장히 큰 최적에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을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위 최적당 빠져나간 이걸 갖다가 전체 최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최적에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 이거는 단위 최적당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이고 어떤 큰 전체 최적이 있으면 그 전체 최적에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은 이 값을 전체 최적으로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전체 최적에서 빠져나간 질량 유량입니다.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 스페셜 케이스 봅시다. 두 번째 스페셜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은 인컴프레서블 비압축성인 경우. 다시 말해서 덴서티가 일정하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고 뭐냐면은 이 덴서티가 위치에 따라서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덴서티를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벌써 여기 돼서 없어져 버리고 얘만 남았는데 이 덴서티도 유니폼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은 요것만 남게 되죠. 근데 원래 덴서티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가 0이 돼요. 그래서 비압축성인 경우에는 질량 분리의 법칙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거를 백다미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비압축성 물체를 나타냅니다.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물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분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스페셜 케이스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이 유체는 어떤 유체다? 비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가 나타날 때 보통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의 식을 사용해서 질량 비압축성 유체가 나타나서 표시를 많이 해요. 표시 자, 그럼 비압축성일 때 봅시다. 비압축성일 때는 이것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건 뭐예요? 컨트롤 볼륨에서 빠져나간 이거는 질량 유량이니까 체력 유량이죠. 이거는 지금 이제 이 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고, 이 dx/dyd는 컨트롤 볼륨의 체력이죠. 그래서 이걸 여기로 보내서 체력량은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뭐냐? 단위 체력당 빠져나간 또는 발산되는 질량으로 이해해요. 자, 그래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인컴프레서블인 경우에 얘가 0이에요. 근데 만약 팽창하는, 다시 말해서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은 인컴프레서블이 아니죠. 비압축성이 아니고 압축성 기체입니다. 만약 팽창할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팽창할 때는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컴프레서블 때는 값이 0이 되고, 팽창할 때는 얘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팽창한다면 빠져나가는 유량이죠. 밖으로 발산되는 유량. 팽창하는 건 어떻게 돼요? 뭐랑 비슷해요? 그러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팽창할 때는 발산하는 거니까. 팽창하는 거 발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발산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팽창하는 거는 발산하는 거랑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축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밖으로 막 나가는 게 팽창이야. 그럴 때는 이 값이 0보다 크고, 벨로시티가 수축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부호가 0보다 팽창은 밖으로 발산하는 거니까 벨로시티가 밖으로 막 빠져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크고, 수축하는 벨로시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다. 그래서 팽창할 때 보통 이제 이럴 때 이것을 이제 소스라고 그러고, 여기는 다 이게 위치가 막 들어오는 거니까 싱크가 되겠지. 밖으로 나가야 되는 소스, 밖으로 나가는 소스고, 그때 이걸 취할 때 이 값은 0보다 크고, 들어오는 거는 수축하는 거고, 이제 플로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 싱크대 같이 막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운데로 집중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싱크인 거죠. 싱크대네요, 싱크대. 우리가 이제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건 싱크가 되고, 그때 도출하면은 이 값은 0보다 같게 되고, 팽창할 경우에는 물이 이제 밖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 또 싱크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싱크에 물이 있으면 물이 안으로 모이는 거. 그거는 인컴프레서블 플로어예요. 이건 이제 팽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물이 이렇게 가지고 모여가지고 싱크대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빠져나가는 그 유체가 컴프레서블 플로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이건 지금 팽창과 수축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팽창과 수축. 그래서 유체가 팽창하면 플로어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보다 크게 되고, 수축할 때는 플로우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게 0보다 작게 됩니다. 수축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팽창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발산이기 때문에 영창이 되는 거, 수축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발산의 반대니까 여기가 작게 되는 거죠. 발산은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유체가 팽창하면 이렇게 되고 수축하면 이렇게 되고 둘 다 얘는 다 컴프레서블 플로우입니다. 0일 때만 인컴프레서블이 되고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을 때는 이건 다 컴프레서블 플로우고 팽창일 때는 이 값이 0보다 크고 수축일 때는 이 값이 0보다 작아요. 팽창하면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팽창이 거잖아요. 팽창이 이렇게 이 팽창하면 이렇게 되는 속도가 이렇게 되고 수축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복습을 하고 팽창할 때는 밖으로 빠져나가죠. 밖으로 나간다는 건 항상 서비스 때 우리가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서비스 때 항상 밖으로 향하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팽창할 때는 이 값이 여기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항상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이건 이제 다이버전스를 얘기하는 거죠. 벨로시티 벡터가 했을 때 이제 다이버전스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뭐 공수 시간에 많이 했을 테니까 이거 이제 벨로시티의 벡터의 다이버전스 취한 거.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이쪽하고 이거에 이너 프로덕트 취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까 설명했었죠. 공수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한 지정 고정 법칙을 갖다가 미분 방정 수를 표현한 거죠. 이건 벡터이고 여기가 지금 벡터가 들어갔으니까 벡터임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컨디션 for the conservation of movement 지정 고정을 또는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종종 이제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condition of incompressible, incompressible flow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걸 나중에 지금 우리가 공수 시간에 배운 내용일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유체 관사하고 이제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rom this discussion we should conclude remember that roughly speaking the divergence는 뭘 나타내냐면 아웃플로우, 나가는 플로우에서 인플로우를 갖다 뺀 거예요. 당연히 그 인플로우가 아웃플로우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축하는 건 뭐예요? 인플로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팽창은 뭐예요? 인플로우보다는 아웃플로우 또는 아웃플로우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웃플로우에서 인플로우 빼는 거니까 인플로우가 많이 있는 마이너스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우스 티오럼이에요. 이거는 다이버전스의 모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최적분을 갖다가 면적분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벨로시티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단위 최적당 나오는 최적 유량입니다. 그렇다가
전체 최적에다가 적분을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전체 최적에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이 되고 그건 뭐랑 동일해요? 전체 최적에서의 서페이스에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우스 띠오럼의 그러니까 가우스 띠오럼의 의미입니다. 각각의 포인트에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을 전체 최적에 대해 접근하면은 그 전체 최적의 표면에서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의 접근값과 같다. 이게 바로 가우스 띠오럼입니다. 가우스 띠오럼을 갖다가 우리 유체역학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유체역학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가우스 띠오럼을 유체역학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f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벡터 값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유체역학으로 보면은 속도 벡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각 포인트에서 단위 체적당 빠져나가는 질량 유량이고 전체 체적을 하면은 전체 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 체적에서 빠져나간 질량 유량을 알 수 있고 그거는 뭐랑 같다면 전체 체적의 표면에서 빠져나간 질량 유량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거죠. 전체 표면에서 빠져나간 질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수에서 가우스 띠오럼에 대해서 좀 더 물리적인 어떤 언더스탠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질문 없나요?